예, 눌렀어요. 5초 되죠 이제. 예. 네. 와이프가 이 동영상 왜 찍냐고 이제 자꾸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책을 사면 안 읽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예림당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예림당의 LCC. 예, 그 영업이익 98%가 그 저가 LCC거든요.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림당이라는 회사는 돈을 거의 못 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돈을 번다는 게 그 Y라는 책을 이제 팔아서 돈을 버는데, 아 Y가 거기 거예요? 네, 그 Y를 팔고 보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지금 최근에 올해 책 사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기 다 책 사는 사람이.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을 서로 발표를 예전에는 혼자 했잖아요. 혼자 차트 분석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바뀐 시대에 맞춰서 이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동영상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그렇죠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가 진전을 만나가지고 한참 부동산 투자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 발표하는 것도 이제 뭐 이제 서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찍어서 올리면은 이것도 다른 분들이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어차피 제가 뭐 백전백승은 못하는 게 주식 투자고 제가 한번 그때 한번 계산해봤더니 100종목 사면은 51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49 정도 손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백전백승은커녕 거의 한 10% 정도, 10%도 안 되죠. 약간 차이가 나중에 되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전백승이라는 거 없고 우리가 이제 얼만큼 이익을 크게 가져가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온 오늘 비가 왔는데 이제 같이 투자연구소 우리 노원 모이면서 내가 발표한 종목으로 최고 에미션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이 회사 답답한 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뭐 당장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야지 한 30% 정도를 보일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회사 쪽에 한 연락해 보시면은 그냥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의 그 클린룸에 들어가는 배관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가지고 세부 ABC하고 뭐 계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직접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이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삼성 엔지니어에서 발주를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SK 건설에다가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K 건설과 거래를 했지 얘하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차협력 업체이다 보니 얘네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회사를 좋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는 삼성전자 한다, 하이닉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 그리고 SK 건설과 이제 거래를 하는 업체다 보니 이 업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세보, 내가 보기에는 왜 세보라고 이름 졌을까 하니까 세상의 법이 아닌가. 이런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거 만들었는지는. 아주 이 세보에서 MC라는 건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그래서 사실 건설 회사인데 요즘 우리나라 이 주식투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런 상태에 지금 다 가요. 그냥 코어 3점대, 4점대인데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냥 괴로워하고 서로 막 그냥 만남 싸우고 그래요 이게. 건설주 투자하신 분 모아놓으면 서로 다 그냥 다들 그냥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데 이 회사는 건설주로 본다면은 지금 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코어 3점대가 있거든요. 4점대도 있고. 근데 얘가 코어 6점대라고 이게. 그러면 비싸지 싸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얘를 반도체 정비주로 보면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장비주나 관련 업체로 보면은 매우 싸거든요. 근데 시장의 인식은 이 회사는 건설주로 보고 있고 건설주니까 넌 당연히 저평가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주의사항 쭉 썼어요.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언제든지 팔 수가 있고 내일이라도 팔 수가 있고 모레도 팔 수가 있고 혹시 이거 샀다가 손해봤다고 전화해서 손해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이만 묶고 샀는데 이게 왜 이러냐 주가가 왜 이래 너 나한테 작전을 걸었냐 어떻게 동생한테 그냥 무장 떠넘기기를 하냐 이런 세상에 내가 얼마나 큰 소리라고 무장 떠넘기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술 먹으면 되게 꼬당진 놈들이 있어요. 형 때문에 내 인생 무시착하는데 형은 나의 부분의 아이콘이라면서 형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정도 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그래서 제가 세부 ABC를 추천하지만 혹시 상패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상패가 될 수도 있고 관리 종목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하여튼 다른 종목 투자했다가 회사 모임에 갔더니 아니 나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에 신이 많이 쓰고 해서 제가 예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종목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실 거 뭐 있냐고 다들 힘드시지만 투자하다 보면 상패로 나가고 상패 나가면 또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엄청 좋아해요. 여기. 변호사들이 왜냐면은 그 외부 감사인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돈이 적립돼 있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것도 여기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커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상패 나가시면 같이 피해자 모임 다니시면서 같이 변호사한테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5년에 거쳐서 피해금이 한 7% 정도를 분할 상환 받고 그 돈을 얼마 전에도 제가 피해금 이후 받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맛있는 맛집 가서 먹고 왔는데 네, 전부 다 날렸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 백이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언제든지 상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회사는 이제 건설인데 이제 주로 배관 쪽이에요. 배관 덕트 설비 쪽인데 노가다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학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주로 미장 데모를 했어요. 예. 근데 젊은 친구 열심히 일하니까 오야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아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몇 달을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하고 80불인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가다 뛰고 1년에 80불 했거든요. 힘들었겠다. 오야지들이 그냥 미장 데모하고 미장 오야 오라고 타이도 오라고 그러고 설비도 오라고 그러고 이 설비가 얘가 설비하는 설비. 네, 설비하는 회사인데 그때 노가다 할 때 보면은 설비 쪽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산장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계약만 때 나올 수 있으면은 이는 장사는 할 수 있다는 걸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가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 천장 뜯어보시면 다 파이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설비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가다팀 저한테 이제 미장을 할 때는 이거 벽 같은 거 붙이는 거요. 미장. 그리고 꼼바이라 갖고 이제 벽도 나르고 할 때는 이제 쌓는 거 네.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 할 때 이게 타일을 했었거든요. 타일 붙이기 되는데 그게 제가 20몇 년 전에 했을 때 당시에 이 땅이 제가 8만 원씩 받았어요. 비싼 거죠.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네. 지금도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투자에 실패하시면 이제 이장을 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회장님이 이제 오야 맡으시고 이제 같이 하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피해금을 우리가 와이프한테 복구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 이제 노가다 해가지고 이제 복구하셔야 될 텐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설비 사업부가 있고 프랜드 사업부가 있고 근데 희한하게 제조 사업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야 이거는 건설사가 아니라 공장이 있다. 세상에 공장이 있는 건설사가 어딨냐. 달리 봐야 된다. 충북 음성에 있거든요. 충북 음성에서 덕트 배관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이 노가다의 특징이 이 땅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일 붙이는 게 이 땅 20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0명이 200만 원이에요. 이게 11만 지연이 돼버리면 2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만들어서 이제 납품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부 MBC의 특장은 뭐냐면은 음성의 덕트와 배관을 미리 모듈화를 만들었다가 공장에 가서 딱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줄어들겠죠. 공기가 줄어들고 또한 그 사고 같은 게 이제 안 날 수 있는 건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 사고나 누출 사고가 나면은 절대로 이는 하도 업체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거. 바로 이재룡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이는 하도 업체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은
다 독박성한 구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발주하는 고객사에서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명사고가 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최근에도 뭐 SK 엔지니어인가 SK 모터리에서 누출 사고 나는데 그거 SK 모터리에서 사장님이 잘못했겠어요. 그거? 어차피 설비한 이쪽에서 배관 파이프가 누출됐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만 터지면은 우리 거의 걸업 그러니까 좀 큰 발주자가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이테크 사업부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게 하이테크 일반 사업의 플랜트 해외 산업인데 해외 산업은 SK 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가 나가면 돈만 나가는 정도여가지고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플랜트 사업은 공장 짓는 거여서 이것도 뭐 이거를 강조해버리면 건설회사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설비는 이제 빌딩, 아파트, 이마트, 우리 다 중계동 노원구 주민들이니까 보면은 중계동 가면은 우리 마트, 한이마트도 있잖아요. 옆에 이마트도 있고 그런 데 가는 이제 설비들.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이테크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핫하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은 하이닉스나 삼성가 돈 많이 버시는 다들 아시잖아요. 돈 많이 벌면은 그거로 빌딩 올릴까요? 아니면 설비 투자할까요? R&D 설비 투자 다 설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비 투자할 때 돈 이게 다 많이 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부동산 살거 아니에요? 아파트 살고 이제 상가 지역 거 아니에요? 상가 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성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여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벌면은 그 돈 가지고 삼성전 다 평택에다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이천에서 지금 와가지고 청주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짓고 있잖아요. 그 돈을 지어려면 땅 사야 되고 공부 지어야 되는데 돈을 왕창 벌었을 때 왕창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왕창 투자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왕창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왕창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한테 발주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SK 건설에다가 왕창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까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왕창 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이제 덕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요 두 가지인데 보시면은 이거 요 마트 대형마트 가시면 이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좀 다 커요 이게 배관 파이프 같은 게. 그리고 요런 거는 뭐 공기가 순환되는 거다 보니까 새거 문제가 없어요 사실. 크게 그냥 공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PSP라고 그래가지고 불소 코팅 수지인데 요거는 이제 액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액체가 요 밑에가 액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새버리면은 이제 불소 유출 사고가 터지는 거고 무술 유출 사고가 터지는 건데 이거 하나 터지면은 TV에서 빵 터지면서 세보 MBC가 잘못해서 사고 났습니다 라고 안 해요. 삼성전자가 뭐 관리의 삼성이 뭐가 문제인가? 하이닉스 왜 이 지역에 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고 나고 유출 나는 게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유출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PSP 같은 부속 수지 같은 거를 할 때 단가를 비싸게 불러도 충분히 얘들은 감당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이거 해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이게. 삼성같이나 하이닉스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돈 좀 더 주더라도 얘네들은 사고 안 나게 해달라. 그래서 맡기는 거죠. 이제 모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 직장 다니시지만 직장 컴퓨터실이라든지 우리 일할 때 보면 밑으로 다 라인 다 깔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드를 하는데 모드를 하는 이유는 공기를 단축시키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난리가 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20일 일하는 거하고 30일 일하는 거하고 사고 날 확률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화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식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가 아니라 수급이 아니라 쌍향화 이거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금요일 종가, 엊그저께 이제 종가가 13,000원이었는데 주식수가 1,053만 개여서 작년 기준 퍼가 6.3배예요. 이게 이 회사 역사적 이제 PBR 밴드를 보면은 800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냥 시장이 침체하면 5배, 5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6.3배니까 그 주가가 빠진다면은
5점대까지 빠지겠죠. 4점대 너무 심한 것 같고 5점대까지 빠지면은 한 10,000원 선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10,000원까지 빠져가지고 회복을 못해야죠.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PER 5점대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역사 이게 단기 순이익 기준인데. 그 지배 단기 순이익이죠. 예, 영업이익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그죠? 또 단기 순이익 잡을 때도 이제 지배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자회사 여러 개 있으면은 자회사께 들어가면 왜곡이 되니까 꼭 지배 단기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에비타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에비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는 그러니까 퍼로 설명이 안 될 때 에비타를 갖고 오거든요. 퍼로 설명 안 되니까 에비타를 갖고 오고 에비타로도 설명 안 되면은 DCF를 갖고 오고 그러니까 계속 복잡한 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밸류가 말이 안 되니까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바이오주도 보면 정말 미친놈들이잖아요. 이게 대표이사부터 주소까지 다 미친 것 같아요. 예. 안 계시. 네, 네이처 스토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안티가 생겨야 돼요. 특정성 생기면 한국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종교와 같아가지고 어떤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예수 없다 얘기하면 받아 죽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주는 주위에서 얘기하실 때 꼭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종목 얘기하면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뒤통수 같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퍼는 이제 6.3배인데 제가 생각에는 11월 16일이면은 3분 시작까지 나올 때거든요. 그쵸. 그래서 올해 한 3분 시작까지 나올 때 정도 되면은 작년에도 잘 나왔는데 올해도 이 정도 나오면은 한 8.2배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16일 날 17,000원까지 갈 거라면 그 사이에 10,000원까지 한번 갔다 오든지 9,000원까지 갔다 오더라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다시 19,000원까지 가면 너는 팔아야죠. 하지만 이제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문제는 손절을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손절만 해도 버틸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밸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문제는 돈을 갑자기 못 벌면 어떡하냐 이게 제 문제예요. 이게. 갑자기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아까 좀 전에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당하면 퍼가 6.3에서 8.1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수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주가가 안 움직이면 그렇게 당연히 펀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서 실적이 더 올라가면 그러면은 더 좋죠.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럼 저거는 그냥 현재 그러니까 이익 성장 추세 그 정도를 반영한 수치. 아니요, 작년 실적 바꿔요. 작년 실적. 예. 그냥 작년 실적 고정으로 봤었을 때. 예. 우리의 저기 그 바이오주들 한 놈들을 보면은 작년 실적이 아니라 5년 뒤 실적 갖고 끌어당겨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 이 약을 만들면은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가장 그 종목가 이거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바이오 회사가 만든 게 살사라진의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하잖아요. 살이 사라진다, 살이 사라진다, 살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회사 갔더니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회사에서 만든 이 약 하나만 잡숴보시면은 살이 빠졌는데 뱃살이 빠져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암 했더니 막 간전처럼 얘기하더라고. 막 배 나온 아줌마들, 막 배 나비들이 살 사라지는 것과는 살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뱃살만 사라질까 이게? 그래서 난 원하는 데만 사진다 그래서 그 회사를 수리했는데 나중에 이제 TV 한번 나쪽에 과대 광고 뭐 그래서 어떻게 살이 사라지는 그런 약은 없다. 근데 그 회사가 또 나중에 테마 날아갔어요. 몇 날아갔어요. 그래서 딱 투자하는 자괴감을 느끼는데 아니 그런 사기꾼 회사는 날아가고 이렇게 저평가받는 기업은 더더욱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괴로운 나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정신 차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벨비에서는 이제 연도별로 본 건데 보시면은 이 회사는 원래 2천억에 70억 정도, 7, 80억 정도 돈을 번 회사였어요. 그죠? 예. 2천억에서 한 3천, 많이면 3천억까지 그리고 그냥 70억에서 이렇게 번 회사였는데 한 번 점프를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또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제 좀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캡티브 마켓으로 이제 장악하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이마트도 얘네들이 만들고 삼성에 관련된 거 다 이쪽에 했는데 삼성에는 했는데 하이닉스는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SK한테 넘어간 시점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2012년 그때 SK 네. 넘어갔죠. 근데 얘네는 제가 말씀드린 얘네는 삼성전자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하고 거래하는 회사고 하이닉스와 직접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라 SK 건설과 직접 거래하는 게 회사인데 하이닉스가 그 SK 넘어가기 전에는 SK 건설에게 물량을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쵸. 예. 그런데 하이닉스가 SK에 넘어가니까 왜 우리 계열사가 있는데 왜 남한테 줘요, 그걸? 그죠? 그래서 남이 아닌 SK건설한테 이제 물량을 준 거예요. 근데 SK한테 물량을 주니까 SK건설과 기존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던 세부 MBC는 그냥 묻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천억 정도가 3천억대를 점프를 한 거는 SK 하이닉스 물량이 이제 붙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심장이 하나로만 뛰고 있다가 심장이 두 개가 붙어버린 거예요. 두 개 심장으로 쿵쿵쿵 뛰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게. 돈을 왕창 벌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이제 투자를 이제 한 거죠. 삼성전자는 평택에다가 하이닉스는 청주에다 이렇게 또 기존 설비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래서 6천억에 영업이 290억, 당기순이익, 기대 당기순이익 218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 1,3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싼 거죠, 많이. 근데 왜 사람들이 이 200억 정도 벌면 2천억은 가야 될 텐데 왜 1,300억대 거래가 되고 있냐면은 이거를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작년에 돈을 왕창 벌었으니까 올해는 못 벌 거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 보고 운전하는 거지. 작년 시장이 좋았다고 해서 올해 시장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당연히 올해도 뭐 그냥 술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6점대는 싼 게 아니라 비싸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200억씩 더 늘어나게 했는데 이게 확 빠져버리면 150억으로 130억 빠지면 퍼시피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싸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 걸 더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한번 전화를 해서 올해 경영 목표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올해 매출은 4,427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59억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올해 4월달에 이렇게 경영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6천억 했던 회사의 매출이 4,400억으로 줄어들었고 작년 290억 영업이익 나왔던 게 259억이면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역성장을 하는구나. 이제야 팔아야 되는구나. 정말 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래도 바이오로 가자. 이제 살살하지는 가자. 살살하지. 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제가 한번 그 회사에 가서 올해 목표는 4,327억이 259억이거든요. 작년에 가서 물어봤어요. 올해 목표가 얼마냐고 했더니 4,200억에 250억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고 이건 좀 더 늘어났고 그런데 4,200억 가겠다는 놈이 6천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0억이 목표라 했던 사람이 29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하도업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설주 투자에다가 이제 실패를 한 사례를 뵙고 있었는데 자체 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설주는요. 그래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게 분양만 다 되면 이 회사 시스템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 전화해가지고 분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화했더니 거의 분양 다 됐고 지금 이제 몇 세대 남고 있는데 빨리 와서 계약하시라고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로 완판될 거고 지금 피가 얼마나 붙고 얼마가 될 거라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된다고 하더니 분양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 흥분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내가 전화 잘못한 거예요. 모델하우스에다 전화를 하면은
당연히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나는 이제 아파트 세산으로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데 모델하우스나 이렇게 부동산 파는 사람들 전화를 하면은 당연히 거의 완판 직전이고 빨리 안 잡으시면 놓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부 MB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얘기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K건설 쪽에서 야, 너 돈 엄청 많이 번다던데 너 이제 단가 좀 일하셔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우리 돈 많이 팝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김사장돈 많이 버시는데 이제 우리도 같이 또 나눠 먹어야지 뭐 원가 관리가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벤더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는 납품받는 그 각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그 담당 계약 담당자가 이 회사한테 특정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벌어도 조금 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도 좀 숨기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고. 그럼 얘네들의 꿈은 뭐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정말 하도급이 아니라 직접 거래하는 1대1로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얘네들 꿈인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나가다가 노름판도 있잖아요. 거기 뭐 귀걸이 파는 분들, 떡볶이 파는 분들에서 친해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자고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내 가게 차리는 게 나의 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도급 업체들의 꿈은 내 가게처럼 내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발주하면은 수주해갖고 딱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실력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실력 인정받아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직접 공급하는 거. 이게 얘네들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일부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분기별 이제 실적을 제가 이제 분해해 본 건데 원래는 이 회사가 500억 분기 500억 매출 하다가 800억, 1100억, 1300억, 1600억, 1000억, 1400억, 1800억 이렇게 그냥 분기에 여기 방금 3배가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억 정도 하던 회사가 100억으로 5배가 올라갔고 당위수익도 20억이 60억으로 3배가 올라갔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부 MBC의 가장 큰 단점은 작년 실적이 일시적일 거라는 우려가 가장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원 숫자. 정규직까지 계약직에 있는데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규직들은 관리소장, 행정사무소 인사는 정규직이고 관리소 임용직은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무소에다 뽑아서 쓰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정규직 직원이 원래 300명 정도 있었거든요. 300명, 323명, 330명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직이 있어요. 이직이 왜 있냐면 노가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힘들어요 이게 노가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가다는 공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확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공장이 청주나 이런 그 이천이나 아니면 평택 이런 공장 현장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단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직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330명인데 끝에는 360명 정도 한 30명 늘어났거든요. 정규직이. 그 다음에 360명이었던 게 420명으로 무려 한 6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총 이때 대비하면은 거의 한 9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300명은 기존에 90명 정도면은 기존 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말 작년 실적이 일시적이라면은 정규직을 이렇게 뽑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추천했던 어떤 기업은 이렇게 왕창 뽑아서 난 뭔가 있을 줄 알고 추천했더니 뭔가 없어가지고 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정규 직원 늘어난 거는 우리가 이 그 매출에 대한 그 경영진의 어떤 분명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사고를 제가 이제 사설을 쓴 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SK 머트리얼 공장이 폭발해버렸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폭발 사고가 되게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소비를 분해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는 이제 이런 화학업체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해서 뭐 찾아봤더니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설비와 기술을 일체를 우리한테 다 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길래 와 얘들은 정말 천사들인가 생각했더니 천사들이어서 우리한테 이전해 준 게 아니라 원래 유럽에 있던 설비들인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또 과거긴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94년도 인도에서 폭발을 하니까 75만 명 인구 중에서 1만 명이 사망하고 60만 명이 부상해 있는 초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진짜 보는데 거기 부산 삼성 불소 구미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위험한 시설들은 자기 국내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네한테 살비도 줄게, 기도 줄게, 그냥 너 안전으로 돈 벌어 하면은 다 좋거든요. 단 사고 터지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군사해가지고 이런 회사들한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돈 잘 벌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 잘 버는 거면 삼성전자가 직접 하지, 하이닉스 직접 하지 왜 이거를 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했더니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이제 깜빵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 얘네들은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그러니까 뭐 2,000짜리 있고 1,000짜리가 있으면 우리가 1,000짜리를 택할 수도 있지만 좀 커피를 잘하시는 분들은 5,000원을 주더라도 품질이 좋은 걸 먹으러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 배관 쪽도 마찬가지여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없어야 되고 인명사고 나면 안 되는데 불소수지 벡터 같은 게 굉장히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경쟁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뭐 대한기계설비건설대에서 나와 있는 실명인데 원래 이 참 MBC가 2013년까지 1등 먹었대요. 내가 보던 거예요. 이쪽 배관 쪽에서는. 그러다가 4, 5년에 갑자기 한 4천, 5천 개 있던 기업들이 왕쳐 늘어나면서 좀 밀렸어요, 이게. 밀렸다가 다시 이제 1등, 2등을 이제 차지했는데, 얘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쪽 설명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 6천억에 영업 250억이 목표였는, 27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매출 볼륨 늘린 이유는 이제 후발 경쟁자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얘네들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저가 수주도 하고 해서 이제 매출 볼륨을 올려놓고 올해부터는 마진이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회사의 말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니까 그런 거보다는 숫자를 봐야 되고 끝까지 근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 근거를 보니까 이게 쭉 1등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1등을 차지한 걸 보니까 얘들은 다시 올해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쭉 봤어요. 했더니 삼성물산이 바로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고 SK건설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림산업, 한양 얘네들은 이제 일반 프린터 쪽으로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3천억, 3,800억, 6천억인데 회사가 올해는 4,400억 나온다고 해갖고 이제 뭐 투자자들이 멘붕이 됐어요. 이게. 야 어떻게 회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줄어들 거래요. 이건 내가 추정치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추정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투자 규모는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작년 수준보다 약간 못할 정도지만 그게 막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6천억이 4,400억 줄어들려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반토막이 나야 돼요. 예. 근데 반토막 난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보다 한 30% 더 늘어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올해도 6천억에 육박하는 이제 매출액과 그에 맞게 이제
영업이익 마진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 300억대 영업이익과 250억의 지배당기순이익이 나온다면 현재 1,300억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은 싼 영역이 맞다. 그래서 이제 한 1, 2, 3분기 정도씩만 보면 대충 올해 수정이 나오니까 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제가 추정하자로 나오면은 이제 30% 버는 거고, 제 생각은 완전히 그냥 헛된 꿈이었고 작업한다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손절매하고 나와야 되는데, 손절매를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 PBR이 2.0배거든요. 그래도 이제 손해보는 규모가 한 15%에서 20% 이상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한국 게임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는데 책임 못 져요 이게. 저는 이제 추장 이렇게 한다는 거지. 삼성전자가 미쳤는지 이돈 갖고 그냥 102층짜리 미팅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얘네들 고객사의 어떤 투자 계획이 맞다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6개월 연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제 시적이 지연이 되니까 이제 줄어든 거 같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갑자기 투자를 하려다가 갑자기 그냥 뭘 스톱하고 자기들은 다른 일을 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추정인 거죠. 다음은 이제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설비 사업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그쪽인데, 이게 2015년에 2천억이 작년에 4천, 이게 차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게 다시 조금 줄어들고 내가 추정을 했는데, 이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존에 있던 공장 그대로 돌아가고 플러스가 2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천억이었다 4천 올라간 게 얘는 삼성만 하다가 하이닉스가 붙어갖고 2개 늘어났죠. 근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평택과 그 청주가 붙어갖고 4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매출을 하던 곳이 4개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떡볶이를 팔거나 뭐 오뎅을 팔 때 가게가 4개 늘어났으면 매출이 4배가 되지 갑자기 원래 2개대로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반도체는 설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인테리어가 똑같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설비를 인테리어로 보자고요. 보면은 이 방을 새롭게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면은 새로 건축하는 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하는 거하고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얘네들이 하는 1차 배관 같은 경우는 뼈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 기소 이런 거 빼놓은 게 아니라 설비 뜯어내고 다시 파이프를 까는 거다 보니까 신축을 하나 전환을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D램을 랜드로 전환을 하면은 신축 공장에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만 하다가 하이닉스 붙어서 더블을 늘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장 하나씩 더 생겨갖고 더블을 늘었는데, 그게 올해 유지가 된다면은 어쩌면 작년 매출보다 올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합리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요즘 뭐거든? 이제 직원 뽑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한번 내가 얘들 어떤 직원 지금 뽑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세보 MEC가 있고 SB테크라고 있는데, 세보를 영어로 하면 SB예요. 테크는 기술. 그래서 세보 MEC가 8% 정도 SB테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2%는 주요 대주주들이 다 갖고 있는 100% 비상장회사예요. 근데 이 SB테크는 이제 나중에 수술을 하겠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등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보 MEC와 SB테크를 이제 공개 채용하는데,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한번 10월달에 한번 뽑았어요. 그래서 아까 30명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3월달에 뽑더니 9월달에 또 뽑았어요. 이게. 여기다 다시 상승을 하지만 1년에 직원 2번 뽑는 경우가 사실 예외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이 회사 엄청 잘 돌아가지 않는 한 정규 직원을 상반기 하반기 더 뽑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작년에 그 자리 나가는 게 일시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뽑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뽑았을 때 어떤 친구들 뽑았냐? 설비, 건축, 안전, 제조인데 제도는 이제 음성에 있는 거 보장하는 거고 설비 부분을